안녕하십니까. 윤두TV 윤윤철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요즘 감기도 독하고 또 공식적으로 발표는 없지만 코로나 환자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다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나 또 어르신들과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투TV 23112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에 녹아든 세상사. 제목, 단물. 인구 절벽이라는데 국가 소멸된다는데 정치판에 쓰레기들 정권에만 미쳐 있어. 단물 쪽쪽 빨고 나면 어디론가 칠셈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과 심각한 고령화 사태에 대한 국내 언론들의 암울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세계 50위권, 60위권으로 추락한다고 하고 100년이 지나면 국가 자체가 소멸될지도 모른다고 또 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쳐올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이 인구 소멸이라 생각합니다. 북한과 전쟁보다도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또 휴전할 수도 있지만 이 인구 절벽 사태로 말미암아 늙을 대로 늙어버린 나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 막론하고 어느 정치 집단이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국민 제안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우리 젊은 사람들 출산을 하는데 좀 더 용기를 주고자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자. 그 중에 우선 앞으로 증축이나 개축되는 모든 주민센터에는 어린이집을 두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답이 왔습니다. 제 의견은 정책 제안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건의이기 때문에 채택 자체가 안 됐답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건의처럼 그런 흔한 거 하나 제대로 실천도 못하면서 또 한 가지 제안했는 게 우리 국민들 분통 터지게 하는 그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줄일 수 있게 모든 여행 경비를 사후 정산해 주기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답변은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잼버리 대회 관련 해외 출장을 99번이나 갔고 지금도 국회의원들은 뻑하면은 무슨 외국 시찰이니 뭐니 그렇게 아직도 시찰할 게 남았는지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무원들 제 짐작컨대 최소한 7알에서 8알은 미국이나 그 외 선진국에 자기 자식이나 가족이나 형제 자매 친척 있을 겁니다. 또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가 이제 쪼그라들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그 나라로 칠셈인가? 정말 참 분통 터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정치인을 뽑을 때나 공무원을 뽑을 때 사기만 치려고 하는 난놈 말고 지만 아는 든놈 말고 정말 영혼이 있는 된 사람을 뽑읍시다. 지금 와서 이민 갈 생각도 이민 갈 능력도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성 입에서 나는 소리. 3위 송영길, 그냥 정치인이죠. 이런 말 했습니다. 한동훈 그 자식 나이도 어린 놈이 50대가 되면서부터 뇌가 습기 시작한다는 주장을 하는 그 당에서 60 먹은 정치인이 50된 장관한테 한 소리입니다. 정말 송영길 이 사람 제가 그동안 숱하게 이야기했던 그 알량한 운동권 경력으로 평생을 국민들한테 빨대를 꽂고 사는 사람의 전형이죠. 그러고도 무슨 사전 약속이 있었는지 자기 지역구를 미련 없이 이재명 대표한테 던져주었습니다. 참 어떤 사람이 있길래 그렇게 이 사람은 그동안에 무슨 설화 그런 것도 많지만 참 추잡스러운 소문도 꽤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3위 경멸스러운 소리였습니다. 2위 주호영 피처링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난 서울 죽어도 못 간다. 대구에서 정치 시작했으니 대구에서 끝낼란다. 그런 사람이 그냥 대구에 처박혀서 그냥 지방에 국회의원 하고 있지 뭐하러 원내대표는 2번이나 합니까? 또 그냥 거기서 지역구 주민들과 등산이나 하면서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지 뭐 하려고 윤핵관을 자체해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정말 참 그동안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렇게 수모를 당해놓고 그렇게 번번이 좌절해놓고 정말 예전 2007년도에 열린우리당 쪽에서 이야기한 패족 얼큰할 만큼 그렇게 의석수가 더 쪼그러들어야 정신을 차리려나요? 아니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도 아이고 다행이다 내라도 국회의원 됐어 이렇게 집에 가서 자기 와이프랑 하이파이브 할 것 같네요. 정말 기계도 책임감도 희생정신도 그냥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바른사회 정치를 위해서 국회의원 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저 한 번 더 국민들 등에 꽂을 빨대를 가지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위 볼성 사나운 소리였습니다. 1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죠. 이런 말 했습니다. 미스터 린턴, 영어로 주저리. 제가 이때까지 참 가짜나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이제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이준석 이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장점이 있고 어떤 상징성 또 대표성이 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요새 보면은 인성마저도 수준 이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치판이 굴러다니는 그런 쓰레기들과는 달리 몇 대에 걸쳐 대한민국에 봉사하고 본인도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현재 의사가 되어서 인수를 베풀고 있는 인요한 박사. 그분이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한시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을 만나러 머리까지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준석이 미스터 린턴, 영어로 주저리 짓거렸습니다. 닥터 린턴도 아니고 말이죠. 말인즉선이가 아니겠습니까? 헤이 미스터 린턴, 당신은 기아를 했건 뭐가 외국이니까 이런 데 끼어들지 말아라. 참 정말 짜증나는 아이러니는 인요한 박사가 미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문전박대를 해놓고 정작 자기는 그 하버드 대학교 다녔다는 거 알랭한 그거 하나로 정치를 시작하고 지금도 어깨 힘을 주고 다니지 않습니까? 정말 짜증납니다. 제가 이때까지 기억나는 이준석은 사사건건 깐죽대는 것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 그런 태도는 정말 세계적으로 금하고 있고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종차별적인 그런 말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서 또는 교포로 의회에 진출하고 지방의회에 진출한 그런 분들이 이 소식을 알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용을 다 할 겁니다. 성상남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 김모 씨라는 기업인이 앞으로 기업 활동에 큰 보탬이 되고자 그 당시 촉망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청년 정치인에게 성상납을 2번이나 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 폭로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게 가로세로 연구소고요. 그래서 이준석이 가로세로 연구소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가로세로 연구소는 사실인데 무슨 명예훼손이냐면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했습니다. 현재 그 사건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정작 그 사실을 폭로한 김모 씨라는 기업인한테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고 취재진이 물으니까 현재 감옥에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참 가로놓게 천사납셨네요. 인요한 혁신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의사이지 않습니까? 의사가 중환자를 대할 때 머뭇대거나 미련이 남아서 확실하게 도려내야 될 병소를 어설프게 도려내다가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미련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준석만한 스펙을 가진 정말 인성 좋은 젊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늘고 널렸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예전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했던 박지연 씨가 이번에 출마를 할 것 같더군요. 그 출마 지역에 이준석도 출마해서 같이 한번 자웅을 겨뤄보면 되겠네요. 제 생각에 도덕적인 면은 그래도 박지연 씨가 좀 우위에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위 가짜는 소리였습니다. 오늘의 구성 1위 이준석, 2위 주호영 피처링 장제원, 3위 송영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쪼그라들든 소멸위기까지 가든 그래도 이 땅을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사기치는 난놈, 지마 아는 든놈 말고 정말 된 놈, 된 사람을 우리 일꾼으로 뽑읍시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